김사원, 아이고, 오늘 금요일 17시, 반인데, 오늘 좀 일 좀 더 하다 갈 수 있겠어? 오늘 좀 프로젝트가 좀 많네. 아, 지난주에도 많았는데, 이번 주에 또 금요일 17시 반이야. 아, 미안해. 여러분이 힘들게 취준해서 직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직장 상사분이 저한테 매주 연 2주 동안 지금 이러한 지시를 내려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지시가 부당한 지시일까요? 부당한 지시가 아닐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실무진 면접이나 아니면 임원 면접 때 면접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준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소서 작성을 하거나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 면접관분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지 된다. 물론 그 말을 너무나 공감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아무리 쓰기 좋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결국 면접관 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그렇게 맞추지만은 또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질문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면접관이 아닌데? 내가 지금 취준생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상황을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아까와 같은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상황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이제 조금씩 눈에 보여. 그런 상황에서 매주 금요일 날은 우리 불금이잖아요. 그래서 친구와 아니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사수가 자꾸 나한테 금요일날 17시 30분만 되면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나죠. 근데 첫 주차는 참았습니다. 왜? 신입이니까. 2주차 때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일을 시켜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직급이 너무 낮지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아, 정말 짜증나, 이거 진짜 부당한 지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나한테 호응을 해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의도는요, 여러분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하겠다, 그 뜻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건지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부당한 지시라는 건요, 개인별로 살아온 환경, 가치관, 나의 생각에 따라 모두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누가 보더라도 이게 부당한 행위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나한테 일을 시킨 그 상사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상사는 나온 프로젝트가 너무 급한 상황이었어요. 조금 과장한 면이 있지만 본인의 진급도 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수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수 또한 위에서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일을 진행해도 되지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 사수도 금요일날 저녁에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내가 어떠한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야, 이건 부당한 거야 라고 느끼던가, 두 번째, 부당한 기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해석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하면 좋냐, 결국은요, 조직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오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오너인데, 내가 오너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길 바랄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군대에서도 우리가 병장 놀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2등병부터 1병, 상병, 병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분대장을 차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한 번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 악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결국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말을 잘 듣는 부하 직원 이쁘고요, 내 말 작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직원분이 이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답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일단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판단 기준 자체가 조금 약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든가 비윤리적인 사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가 뭐 배임, 그리고 어떠한 누가 보더라도 준법에 어긋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상사의 말을 따라서 해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제한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하는 거는 나한테 어떠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사례로 일을 금요일날 시켰어요. 그건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일이 회사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회사에 월급을 받으니까요. 회사가 월급을 주는데 물론 주 5일제로 나눠져 있지만 주 5일 40시간으로 딱 끊고 일만 하는 직원은 어떤 회사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냉정해요. 내가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월급 받은 것보다 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면접장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속마음은 여러분들 취업해서 결정을 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조직적 관점에서 이러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부당한 지시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고 비윤리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은 일단 실행해 보고 나서 제한사항과 애로사항을 확인해서 상사한테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